안녕하십니까. 청림입니다. 오늘은요, 말씀드리기 조금 무거운 주제입니다만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제 지인 한 분이 아침에 일어나셨는데요. 갑자기 한쪽 팔이 안 올라가더랍니다. 처음엔 그냥 잠을 잘못 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30분 정도 그냥 기다리셨답니다. 근데요, 그 30분이 이후 삶에 큰 영향을 남겼습니다. 병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고요. 지금도 한쪽 신체 기능에 불편이 남아 계십니다. 여러분, 뇌졸중이라는 거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뇌혈관 어딘가에선 문제가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그 순간, 화장실에서 힘주는 그 순간,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그 순간,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순간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제가 괜히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요, 이거 모르고 계시면 삶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뇌졸중의 전조 증상부터 왜 겨울철에 특히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제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지금부터 내용은 진단이 아니라 건강 정보입니다. 증상이 의심되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119나 병원을 이용하십시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말씀드릴 겁니다만 이 시간이요,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 중간에 나가시면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놓치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잠깐 숨 한번 고르셔도 됩니다. 지금은 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숨만 쉬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기부터는 조금 집중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자, 먼저 뇌졸중이 정확히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요, 그냥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거,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뇌졸중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뇌경색, 뇌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피가 안 가는 거죠. 또 하나는 뇌출혈, 뇌혈관이 터지는 겁니다. 피가 새는 거예요. 막히든 터지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뇌세포가 죽습니다. 여러분, 뇌세포는요, 한 번 죽으면 다시 안 살아납니다. 간이나 피부는 재생이 됩니다. 근데 뇌는요, 재생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 하나만 베어도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뇌세포에 광범위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뇌졸중을 그냥 한번 아프고 지나가는 병 정도로 생각하시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뇌졸중은요,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회복 후에도 불편이 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대로 회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요. 그건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받았을 때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죠. 당신은 그 3분의 1에 들어갈 자신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뇌졸중은 뇌세포가 죽는 병이라는 것. 둘째, 한 번 죽은 뇌세포는 되살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예방이 전부라는 겁니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자, 이제 좀 쉬어가면서 왜 하필 겨울철에 뇌졸중이 많이 생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추운 날 밖에 나가보신 적 있으시죠?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때 몸이 어떻습니까? 움츠러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추우면요, 우리 몸의 혈관이 수축합니다. 쪼그라든다는 겁니다. 혈관이 쪼그라들면 어떻게 됩니까? 혈압이 올라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호스로 물을 뿌릴 때 호스 끝을 좁히면 물줄기가 세게 나가지 않습니까? 혈관도 똑같습니다. 좁아지면 압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미 약해진 혈관이 있다고 쳐봅시다. 추운 곳에 나가면 혈압이 올라가고요. 그 약한 혈관에 압력이 가해지고요. 결국 터지거나 막히는 겁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밖에 나가는 것. 둘째, 따뜻한 실내에서 갑자기 추운 곳으로 나가는 것. 셋째, 화장실에서 변을 보면서 힘을 주는 것.
이 세 가지가요, 정말 위험합니다. 제 주변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분은요, 아침 운동하러 나가셨다가 쓰러지셨고요. 또 한 분은요,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날 밤까지 멀쩡하셨다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게 가족들이 하시는 말입니다. 근데요, 몸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요, 이 안에서는 이미 문제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고요. 여기까지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겨울철 혈관 수축이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둘째, 온도 변화가 큰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 아침 운동, 화장실, 추운 곳 외출할 때 조심하십시오. 지금 이 부분까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집중하십시오. 뇌졸중은요,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실 몸에서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대부분 놓친다는 겁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들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병원 가셔야 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첫 번째,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양쪽이 아닙니다. 한쪽입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만 이상하면 의심하십시오. 컵을 들다가 떨어뜨린다든지 걷다가 한쪽 발이 끌린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바로 병원입니다. 두 번째, 말이 어눌해지는 것. 평소에 말 잘하시던 분이요, 갑자기 발음이 꼬이거나 말이 잘 안 나온다고 하시면 이것도 뇌졸중 신호입니다.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 이런 거 자주 있으시죠?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갑자기 심해지면 그건 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세 번째,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것. 이거요, 많은 분들이 그냥 넘어갑니다. 눈이 나빠져서 그런가 보다. 아닙니다. 갑자기 시야에 문제가 생기면 뇌혈관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걸음걸이가 불안정한 것, 빈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요, 어지럽고 걸음이 휘청거리고 손발에 힘이 없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오면요,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119 부르십시오. 다섯 번째,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 머리가 깨질 것 같다. 살면서 이런 두통은 처음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면요, 그건 그냥 두통이 아닙니다. 특히 뇌출혈의 경우 이런 극심한 두통과 함께 구토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금 간단한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 체크입니다. 거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활짝 웃어보십시오. 양쪽 입꼬리가 똑같이 올라갑니까? 한쪽만 처지거나 한쪽 얼굴이 지금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진 않습니까? 지금 아무 말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만히 느껴보세요. 입가에 힘 들어가진 않는지, 볼이 묵직하거나 둔하지 않은지 지금 이 순간만 확인해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이상 없으시면 지금은 괜찮습니다. 근데 한쪽이 이상하다 싶으면요,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이용하십시오. 자, 이번엔 2차 확인입니다. 조금 더 천천히 해보시죠. 다시 한번 거울을 보시고요. 이번엔 아 소리를 내면서 입을 크게 벌려보십시오. 아, 양쪽 입꼬리가 대칭입니까? 혀가 한쪽으로 쏠리진 않습니까? 이것도 10초만 확인하십시오. 혹시 비대칭이 느껴지면요, 그건 뇌졸중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잠깐 멈추시고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쉬세요. 어깨에 힘 풀고니 지금 몸 상태만 느껴보세요. 괜찮습니다. 자, 이제 다음 체크도 해보시죠. 양팔을 앞으로 쭉 뻗으십시오. 지금 눈은 감으시고요. 아무 말 하지 마시고 그대로 유지해보세요. 팔에 힘이 빠지진 않는지, 한쪽이 조금이라도 처지진 않는지 지금 이 순간만 느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양팔이 지금도 똑같은 높이로 유지됩니까? 한쪽 팔이 저절로 내려오진 않습니까? 이상 없으시면 괜찮습니다. 자, 이제 2차 확인입니다. 이번엔 조금 다르게 해보시죠. 양손 주먹을 꽉 쥐십시오. 지금 팔은 앞으로 쭉 뻗은 상태입니다. 아무 말 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유지해보세요. 손에 힘이 고르게 들어가는지, 한쪽만 약해지진 않는지 지금 이 느낌을 확인해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주먹 쥔 힘이 양쪽 똑같습니까? 한쪽이 유독 빠지진 않습니까? 이것도 잠깐만 해보시면 됩니다. 이상 없으시면 지금은 괜찮습니다.
근데 한쪽 팔이 자꾸 떨어지거나 힘이 안 들어간다 싶으면요.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이용하십시오. 자, 여기부터는 조금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런 간단한 체크만으로도요. 뇌졸중 초기 신호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나한테 해당되는 게 있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있으시면요. 제발 병원 가십시오. 괜찮겠지. 조금 있다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순간 우리 치료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건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뇌졸중의 골든타임은요. 3시간에서 4시간 반입니다. 그 시간 안에 병원 가야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늦어질수록 손상 범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다투는 겁니다. 제가 과장하는 거 아닙니다. 의료진들이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기까지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한쪽 팔다리 마비, 말이 어눌함, 시야 이상, 어지럼증, 극심한 두통. 둘째, 이 증상 중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119. 셋째, 골든타임은 3, 4시간, 늦으면 뇌 손상이 커집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잠깐 멈추셔도 됩니다. 지금은 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숨만 쉬세요. 지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어깨에 힘 풀고 지금 이 순간만 느끼세요. 괜찮습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자, 이쯤에서 잠깐 생각해 보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에 해당되는 게 있으십니까? 고혈압이 있다. 당뇨병이 있다. 고지혈증이 있다. 흡연을 한다. 술을 자주 마신다. 비만이다. 운동을 안 한다. 스트레스가 많다. 가족 중에 뇌졸중 환자가 있다. 이 중에 3개 이상 해당되십니까? 그럼 당신은요. 해당 항목이 많을수록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흡연이 겹치면요.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무서워야 정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나는 고혈압 약 먹고 있으니까 괜찮아. 당뇨약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약만 먹으면 다 해결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약은요. 숫자만 낮춰줄 뿐입니다. 혈관 자체를 젊게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그럼 혈관은 어떻게 될까요? 10년 동안 고혈압이 있었다는 건요. 10년 동안 혈관이 높은 압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압력 때문에요. 그 혈관벽에 미세한 상처가 수천 수만 개 생깁니다. 약을 먹어도요. 그 상처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상처가 안 생기게 조금 도와줄 뿐입니다. 10년 동안 상처난 혈관이요. 약 한 알로 새 것처럼 돌아갈까요?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고혈압 약을 10년 먹었습니다. 혈압은 130에 80으로 잘 나옵니다. 그럼 안전합니까? 아닙니다. 10년 동안 고혈압이 있었다는 건요. 그만큼 혈관이 손상됐다는 겁니다. 혈관벽이 딱딱해지고요. 탄력이 떨어지고요. 여기저기 상처가 생깁니다. 그 상처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요. 그게 혈전이 되고요. 결국 막히거나 터지는 겁니다. 약을 먹어도 이 과정은 계속됩니다. 다만 속도가 조금 느려질 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만 믿지 말라고요.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고요. 알아요. 알긴 아는데요. 바쁘잖아요. 나이 들어서 이제 와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병원 침대에 누워서 후회하십니다. 그때 좀 신경 쓸 걸, 조금만 더 조심할 걸.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으실 겁니다. 내일도 모레도 괜찮으실 겁니다. 근데요. 언젠가는 옵니다. 그날이 언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요. 1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요. 준비 안 하면 위험은 계속 누적됩니다. 여기까지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 고혈압, 당뇨, 흡연 등이 있으면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합니다. 둘째, 약만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지금부터는요.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씩 같이 보시죠. 첫 번째, 혈압부터 확인하십시오. 최근에 혈압 재보신 적 있으십니까? 병원 갈 때만 재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혈압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온 뒤 밥 먹기 전, 이때 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집에 혈압계 없으시면요, 하나 사십시오. 비싼 거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자주 재는 것입니다. 숫자를 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기록만 남기십시오. 두 번째, 약을 거르지 마십시오. 오늘은 괜찮은 것 같아서, 약 먹으니까 어지러워서, 이런 이유로 약 거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일 납니다. 약은요, 증상이 있어서 먹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게 먹는 겁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약은요, 증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갑자기 움직이지 마십시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잠깐 누운 채로 기지개 한번 켜시고요. 다리 좀 움직이고요.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겨울철에는요,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화장실에서 무리하지 마십시오. 변이 잘 안 나오면요, 억지로 힘주지 마십시오. 힘주는 그 순간 혈압이 확 올라갑니다. 그게 뇌혈관에 직격으로 영향을 줍니다. 식이섬유 드십시오. 물 많이 마시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약에 도움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담배는요, 혈관을 직접 망가뜨립니다. 한 대, 두 대 줄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끊으셔야 합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은 괜찮지 않나요? 아닙니다. 특히 매일 마시는 술은요, 혈압과 혈당을 계속 흔듭니다. 가능하면 줄이시고 적어도 매일 마시는 건 피하십시오. 여섯 번째, 운동입니다.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격한 운동 아닙니다. 숨 헐떡이는 운동 아닙니다.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한 번에 30분이 힘들면요, 10분씩 3번 나누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일곱 번째,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전조 증상 하나라도 느껴지면 설마 뭐 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 가십시오. 괜히 참다가, 괜히 버티다가 그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아셔야 합니다. 뇌졸중 예방은요, 대단한 걸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완벽해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씩 바꾸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본인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족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요,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매, 주변 어르신을 떠올리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자,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말 잘하시던 분이요, 갑자기 말이 느려지거나 대답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괜찮아? 물어보면 괜찮아. 이렇게 대답은 하는데 말이 어눌하고 표정이 어딘가 이상합니다. 이때요, 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이 말이요,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자꾸 떨어뜨립니다. 왜 이렇게 자꾸 흘려? 물어보면 본인도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괜찮아 하고 넘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쪽 얼굴이 살짝 처진 것 같은데 가족들은 기분 탓인가? 하고 지나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말이 뭔지 아십니까? 괜찮아? 아닙니다. 지금 바로 병원 가자입니다. 본인은요, 자기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합니다. 뇌에 문제가 생기면요, 판단력부터 떨어집니다. 그래서 본인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가족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변화가 보이면요, 망설이지 마십시오. 말이 갑자기 느려진다.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한쪽 팔이나 다리를 잘 못 쓴다. 걷는 모습이 휘청거린다. 얼굴이 비대칭처럼 보인다. 이 중에 하나라도 보이면요, 지금 이 영상 끄고 바로 병원 가십시오. 조금 지켜보자. 이 말이 나중에 가장 큰 후회로 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냐면요, 실제로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조금만 빨리 움직였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족 중에 위험군이 있다면요, 미리 이야기해 두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 나오면 무조건 병원 간다. 이렇게요. 평소에 이야기해 두면요, 막상 상황이 왔을 때 덜 망설이게 됩니다. 이건 유난이 아닙니다. 과민도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준비입니다. 여기까지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뇌졸중은 본인이 모를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이 알아차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뇌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뇌졸중의 골든타임은요, 3시간에서 4시간 반입니다. 이 시간 안에 치료가 시작되면 살릴 수 있는 뇌세포가 많아집니다. 근데요, 이 시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뇌세포는요, 분단위로 죽어갑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분단위입니다. 1분이 지날 때마다 수백만 개의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말이 안 나옵니다. 한쪽 팔, 한쪽 다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혼자 화장실도 못 갑니다. 밥도 못 먹습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어떤 분은요, 살았으니까 다행이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현실은요, 생각보다 훨씬 혹독합니다. 매일 재활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몇 달, 몇 년을 걸려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요, 본인만 겪는 게 아닙니다. 가족도 같이 겪습니다. 누군가는 직장을 그만두고 누군가는 간병인이 됩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겁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건 현실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매일 보고 있는 일입니다. 자,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 가족에게 이런 증상이 나왔을 때 조금 지켜보자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바로 병원 가자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이 선택이요, 모두 인생을 가릅니다. 정말로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뇌졸중 초기에는요, 증상이 왔다가 잠깐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일과성 허혈 발작, TIA라고 부릅니다. 이때 괜찮아졌다고 넘기면요, 며칠 안에 더 큰 뇌졸중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몸이 주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증상이 잠깐 왔다가 사라져도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병원입니다. 시간을 버는 게 아니라 시간을 잃는 겁니다. 여기까지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뇌졸중은 분단위로 뇌세포가 죽습니다. 둘째,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셋째, 잠깐 괜찮아져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오늘 영상에서 딱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뇌졸중 예방의 핵심은요, 3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혈관을 지키는 것. 둘째, 변화를 빨리 알아차리는 것. 셋째, 망설이지 않고 움직이는 것. 이 3가지만 지키셔도요,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먼저 혈관입니다. 혈관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혈압을 관리하는 겁니다. 고혈압은요,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혈압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면요, 혈관벽이 계속 손상됩니다. 그 손상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터지거나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혈압은요, 한 번 재고 끝이 아닙니다. 꾸준히 재고,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은 변화입니다. 몸은요,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무시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잠깐 그런 거겠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전조 증상,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쪽 팔다리 힘 빠짐, 말이 어눌해짐, 시야 이상, 심한 어지럼증, 극심한 두통. 이 중 하나라도 갑자기 나오면요, 망설이지 마십시오. 바로 병원입니다. 마지막은 결단입니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조금 지켜볼까지 아침에 다시 보자. 이 유혹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뇌졸중은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결단을 미루는 사이에 뇌세포는 계속 죽어갑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뇌졸중은 의지가 아닙니다. 운이 아닙니다. 준비의 문제입니다. 준비한 사람은 살아남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무섭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걸 무섭게 들어야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혈압 관리. 둘째, 전조 증상 무시하지 말 것. 셋째, 망설이지 말고 즉시 병원. 이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럼 위험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당신은 이미 남들보다 한 발 앞서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뇌졸중은 대부분 모르고 당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알고만 있어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전부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무시하지 말 것, 망설이지 말고 움직일 것, 이 2가지만 지키셔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혼자만 보고 끝내지 마십시오.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주변 어르신께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이거 한번 같이 보자. 이 한마디가요, 누군가의 인생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구독이나 좋아요 누른다고 해서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아무 비용도 없습니다. 그냥 다음에 더 중요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게 해두는 표시일 뿐입니다. 뇌졸중은요, 운이나 팔자가 아닙니다. 평소 관리의 결과입니다. 조심한 사람은 피해가고 무심한 사람은 맞닥뜨립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바꾸십시오. 아침에 조금 천천히 일어나기, 몸이 이상하면 참지 않기, 괜히 괜찮겠지, 넘기지 않기. 이 작은 선택들이 당신의 앞으로 10년, 20년을 바꿉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과 당신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꼭 뵙겠습니다.